오늘 마크웨인 머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주 정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보안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당하거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머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 실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의 기밀 해제를 발표한 날로부터 대국민 연설 직후 열린 이 기자회견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어젯밤에 그런 대국민 연설을 트럼프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하면서 크게 이렇게 앞으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FBI가 미시건주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 선거법 어긴 사람들,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고 투표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기소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다. 이거 한 가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국토안보부가 이제는 각 주에다가 어떻게 선거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머린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머린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안 강화 조치를 의무화할 것이다. 주 정부들이 보조금을 받고 연방선거 운영 비용을 상환받으려면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유권자 명부 정정 그리고 투표기계의 보안 강화가 포함이 됩니다. 투표기계가 해킹당하지 않게끔 보안을 철저히 하는 부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한테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콜로라도의 티나 피러스는 직접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의 이 보안 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임의로 그 보안 키를 이용해서 서버를 작동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가 옥살이를 4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를 함부로 하질 못했었죠. 걸핏하면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왔고, 팍스뉴스, 뉴스맥스 전부 다 이 소송에서 그냥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수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합의를 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언론사들이 이 투표기계 만드는 회사한테 머리를 숙였던 겁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그냥 다 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부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가 팔렸습니다. 누가 샀느냐? 공화당원이 샀습니다. 공화당원이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를 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보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덜 일어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도 이 머린 장관이 이야기하는 투표기계의 보안을 강화하라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도미니언 머신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은 보안 패치가 지금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 업데이트된 거로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유권자 명부를 정정해야 된다. 유권자 명부에 죽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타주로 이사 간 사람도 아직도 남아 있고 뭐 개판이거든요. 뭐 시민권자 아닌 사람도 뭐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이름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머린 장관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주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를 방해하거나 이러면은 그 해당 공무원들 기소가 되거나 체포가 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엄포까지 놓습니다. 자, AP통신은 전문가들은 의회 지배권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나온 이러한 위협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관련 정책들은 법원 판결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헌법상 선거 운영에 대한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이면을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에는요, 정부기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습니다. 공신도 있는 판단.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느냐?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부정선거 없어. 이게 언제 나온 결론입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결론입니다. 2021년 3월 달에 나온 결론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그 정부 보고서에 보면은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소송을 아무리 걸어도 아니 정부 공식 보고서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러고 다 패소가 된 겁니다. 재판을 해봤자 진 겁니다. 판사들이 다 뒷돈 먹어서 그런 거냐? 이게 아니라 판사들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언론들이 또 갖다가 막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보고서가 오염돼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들을 발표를 함으로써 2021년 3월 달에 정보기관들이 부정선거는 없었다, 해외의 개입은 없었다, 해킹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한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법원 판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나오겠다. 가짜 마사지 받은 정보 보고서 때문에 결국은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헌법상의 선거 운영에 대한 권한이 주정부에 있다. 맞죠? 주의회가 선거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국무부가 주관을 해서 선거를 각 카운티별로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간섭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연방선거와 관련돼서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냥 돈만 받고 일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 연방정부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고객이 돈만 주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냥 떠맡겨놓고 개판으로 일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 억울한 고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조금을 각 주에다 주기 때문에 연방선거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하자,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연설 그리고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들은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당시에 국정원에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샘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전체도 아니고 일부 샘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점수가 아주 낙제점이 나왔다. 완전 낙제점이 나왔다라고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이는 11월 선거를 준비 중인 주정부들한테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투표하세요라고 말할 자신감이 과연 있느냐? 국토안보부는 우리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당신을 쫓아내고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을 기소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멀린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딱 그 문장만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아예 그냥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SNS에다가 쫙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멀린 장관은 우리는 미국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지만 각 주 정부도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연방정부도 노력하겠으나 주정부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거 안전한 선거입니다. 믿고 투표하셔도 됩니다. 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피터 나바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부정선거 있었으니까 선거 결과 뒤집자. 야, 나는 이번에 세 번째 임기야. 조 바이든이 대통령 했던 거 역사에서 지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멀린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린 장관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등에서 25만 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발견했다.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의 선거관리 당국은 뭐라고 말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극히 드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소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 정부는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제출할 때만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사람. 이거는 알 수가 있죠. 출생증명 기록이 다 카운티별로 보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출생증명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미국 시민 맞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귀한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시민권 증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런 증서 이런 거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유권자 등록할 때.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온라인에서 입력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도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법 체류자들이 올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자, 소셜 번호 집어넣었다, 이름 집어넣었다, 생년월일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런데 주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정부가 소셜 번호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소셜 번호를 관리하는 거는 사회보장국 아닙니까? 사회보장국이 어디 소속이죠? 국토안보부 소속인가요? 아니면 국무부 소속인가요? 국토안보부 소속인가요? 연방부처입니다. 연방부처.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는 비시민권자가 우리 유권자 명부에 없어요. 뭐 실수로 들어갔다고 쳐봤자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유권자 명부를 좀 내놔라. 그럼 우리가 비교해 줄게. 진짜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미 25개 주가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입니다. 나머지 주들 안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은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안 보여줍니다. 이거 못 보여줘. 이러고 있습니다. 멀린 장관은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검토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캘리포니아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울 거야. 한번 덤벼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X에다가. 그러니까 멀린 장관이 이 게빈 뉴섬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하냐면요. 국토안보부의 예비 검토 결과 81,336명의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사회보장 번호가 우리 파일에 있는 비시민권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81,336명은 시민권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시장 선거에서 투표를 집계하는데 4주나 걸린다. 제3세계 국가들이 더 잘한다.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쫑크를 준 거죠. 캘리포니아는 우편 투표제를 합니다. 유니버설 메일인 보트라는 걸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투표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다 투표용지가 오니까. 그래서 투표용지를 집에서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우편 투표가 되는 거고 투표용지를 집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를 하면 그럼 현장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우편으로 보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아무리 투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늦는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그게 뭐 늦어봤자 얼마나 늦겠습니까? 근데 4주가 지난 뒤에도 투표용지가 계속 들어온다. 이상하죠. 캘리포니아는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후보자들을 뽑는 선거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비시민권자가 의도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그걸 검증할 시스템이 주정부한테는 없다라는 점. 멀린 장관은 각 주정부가 최근 개편된 국토안보부의 세이브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색 기능을 대폭 확대한 이후에 2025년 4월부터 최소 25개 주에서 이 세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권자 명부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완전히 감사하기 위해서 유권자 데이터 프로그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23곳에서는 유권자 명부 제출하라고 요구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의 국무장관인 시스코 아길라르는 민주당 소속인데요. 우리는 네바다주에 등록된 유권자 중에서 사회보장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 유권자 명부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AP통신이 보도를 그렇게 합니다. 마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유권자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얼핏 들으면.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보장 번호가 있다고 시민권자입니까?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으면 다 사회보장 번호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버스테이 하고 있는 분들도 사회보장 번호가 있습니다. 오버스테이면 불법 체류자가 된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나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겨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번호는 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시민권자다 아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기껏 지금 네바다주의 국무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사회보장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우리는 안전한 유권자 명부를 갖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